값, math. 자, 일단 세 개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이 세 개의 방정식이 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보면 A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고 C도 번갈아 가면서 있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2B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얘네가 공통근을 알파로 갖는다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조건을 줬는데 기억에서 얘가 0이냐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 순간 딱 뭔가 보인다고. 그죠? 뭐가 보여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상황인데 1을 대입하면 나오는 이 세 개의 식의 값이 전부 다 어떻다? 그쵸? 똑같다. 아, 공통근이 누구다? 1이다 라는 걸 저 개수를 관찰하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실근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일단 1은 반드시 가져요. 근에서 이 방정식에서 1을 가지는데 나머지 한 근의 위치를 뭐로 판정할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근의 입장에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뭐 두 근의 합 혹은 두 근의 곱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두 근의 합을 만약에 가진다면 뭐 여기에 또 다른 근을 제가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A분의 2B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애매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두 근의 곱을 만약에 하게 되면 1 곱하기 B니까 베타니까 이게 그냥 베타인데 얘가 지금 A분의 C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A하고 C의 어떤 대소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크기 때문에 그죠? A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분모가 더 크면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크고 둘 다 양수라면 얘는 반드시 1보다 작은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보면 또 다른 한 근인 베타는 반드시 1보다 작겠군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은 새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 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중근을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뭘 써야 돼요? 그죠? 판별식을 좀 써서 각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확인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판별식을 쓸 거냐면 첫 번째 걸 제가 D1이라고 할 건데 보통은 짝수를 쓰지만 좀 계산의 편의상 저는 그냥 D1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해보면 B제곱 하면은 이제 4B제곱이 될 거고 빼기 마이너스 4AC 하면 얘가 이제 4AC 이런 식의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부호를 판정하려는데 뭔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걸 위에서 우리가 본 게 여기 있거든요. 사실 이거 딱 보면 얘는 식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B는 A 더하기 C다. 뭐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어 있고 뭐야 이거. 그리고 여기는 2B의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B에다가 A 더하기 C를 대입을 해주면 A 더하기 C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면서 이게 이제 계산되면 마이너스 2AC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우리가 가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 보이는 판별식이 0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0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A하고 C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 문제의 조건에서는 A하고 C에서 A가 C보다 훨씬 크단 말이죠. 훨씬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요. 같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죠. 항상 누구보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두실근인 게 확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판별식을 좀 써보면 얘 같은 경우는 D2 뭐 이렇게 이제 보실 건데 얘는 C제곱에 플러스 8AB가 되면서 무조건 양수가 될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D3도 마찬가지로 A제곱 플러스 8BC가 되면서 무조건 양수가 된답니다. 그러면 절대로 얘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중근 못 가짐 확인이 돼서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이제 알파인 베타인이라고 하면 요거는 6n 더하기 16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n제곱 빼기 8이다. 이렇게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밑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사실 이렇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맞죠?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그치? 그러니까 얘를 내가 1 집어넣어서 구하고 2 집어넣어서 구하고 3 집어넣어서 구하고 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알파 n 더하기 베타 n분의 1을 구해서
아니죠. 아니 뭐 이렇게 썼냐? 이렇게 생긴 거를 구해서, 그죠? 요 식을 계산한 걸 구해서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 이 식에다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더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간편하게 이제 좀 계산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할 때 이 친구를 계산해서 여기다가 1, 2,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를 구해 놓은 거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통분을 일단 하시죠. 그러면 얘는 알파 n 곱할 거니까 두 개를 알파 n 베타 n 더하기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설마 1은 아니겠지? 아쉽네. 야, 이 약간 내심 기대. 딱 지워졌으면 좋겠다. 그렇지는 않았네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에 곱에는 n제곱 빼기 8. 그런데 요거는 그냥 쓰자. 또 괜히 암산하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합은 6n 플러스 16 플러스 1. 그리고 요거는 합 6n 플러스 16 플러스 2니까 1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좀 정리할까요? 얘는 n제곱에 6n 이게 얼마야? 9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n 플러스 3의 제곱이죠. 그리고 얘는 또 6으로 묶어보면 n 플러스 3. 그러니까 또 n 플러스 3이 하나씩 지워지면서 n 플러스 3분의 6이라고 아주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뭔가 마무리가 된 것 같죠? 노란색부터 처리해 볼까? 여기 이 식에, 그죠? 요 식에다가 n에다가 누구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 짠! 얘가 이렇게 두 개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누구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3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분의 6.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계산은 2분의 3, 1 집어넣은 거. 그리고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 얼마야 이거? 5분의 6. 그리고 3 집어넣으면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통분은 10으로 하시면 여기는 15, 그리고 여기는 12, 여기는 1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10분의 27, 37 뭐 이렇게 되니까 PQ는 10 그리고 37입니다. 이거 두 개 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물어봤지 이게? 요거를 하고 두 개를 더해라 이랬으니까 P 더하기 Q는 47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540번 같은 경우는 두근이 알파 베타 뭐 PQ다 뭐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네들이 150 이하의 자연수,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조건이 좀 크리티컬하네요. 얘네가 3개의 양의 약수다 인 거니까 얘네들이 이제 사실 소수의 제곱수라는 거죠. 그럼 알파 베타를 먼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파하고 베타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2의 제곱, 3의 제곱, 150 이하에서 있는 거 다 찾아보죠. 4 넘어가고 5의 제곱, 그리고 6의 제곱 안 되고 7의 제곱, 8의 제곱 안 되고 9의 제곱 안 되고 10의 제곱,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은 150 넘죠. 요렇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가 얘네들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조합들을 이제 찾으면 이제 PQ도 결정이 될 거고요. 자,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문제를 이렇게 애매하게 적어놔서 이게 지금 뭐 구하는 거지? PQ의 순서쌍 구하는 거야. PQ의 순서쌍. 자, 뭐 요거를 가지고 이제 PQ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요 조합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P와 Q를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요게 이제 P고 얘가 이제 Q니까 요걸로 만들 수 있는 PQ의 조합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곱해보면, 더해보면 이게 이제 4, 9, 25, 49, 121인데 이게 곱을 하는 게 더 크죠. 그러니까 곱해서 150이 안 넘는 조합을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건 36이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이렇게 쓸까? 알파 베타를 쓰면 얘가 이제 4하고 9 이렇게 가져가면 합은 얼마가 되고요? 13이 되고요. 곱은 이게 이제 36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곱을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4하고 25, 4하고 25 이렇게 가도 좀 곱이 100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두 개 합친 건 29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150이 9하고 20은 넘는 것 같고,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이게 끝이죠? 더 나머지 것들은 곱해보면 다 150을 넘기 때문에 요거 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P고 얘가 지금 Q니까 순서쌍은 두 개 나오고요. 그 순서쌍은 13,36과 29,100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직각 삼각형에서 알파 베타를 줬고 그 알파 베타의 두근이 저 밑에 2차 방정식이라고 줬으니까 일단 먼저 구할 수 있는 건 두근의 합이 4고 그리고 두근의 곱이 2다. 요거를 이제 먼저 좀 구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얘는 닮음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 직각 삼각형에 너하고 전체 삼각형이 닮았다. 를 이용을 할 건데 이제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보통 요 한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이제 식을 세우는 거니까 뭐 제가 얘를 x라고 잡게 되면 요 길이가 b 대 a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이제 b분의 a를 곱해주면 된단 말이죠. b분의 알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길이가 이제 x 곱하기 이제 베타분의 알파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거면 요 길이는 여기 이 길이는 얘는 알파에서 요 위에 길이를 뺀 거니까 얘는 알파로 묶으면 1 마이너스 베타분의 x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식을 세우면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저 둘이 같다를 이제 식으로 세워보면 x 이게 괜히 묶었다 그죠? 안 먹는 게 더 낫네. 알파 그리고 여기는 베타 알파 x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왼쪽으로 넘기면 1 더하기 베타 알파의 x는 알파다. 뭐 이렇게 이제 쓰면 얘가 이제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니까 양변을 좀 약분을 해주시면 x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 알파다. 뭐 이렇게 이제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합이랑 곱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합이 4고 곱이 2니까 여기다가 이제 4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이게 2분의 1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끝난 느낌입니다. 왜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면 둘레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 요건 4배가 돼서 너는 이제 2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넓이는 이제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작성해라. 뭐 이게 이제 문제인 거니까 얘는 개수 1자리로 먼저 작성을 해주면 x제곱에 두근의 합 그러니까 4분의 9x 더하기 두근의 곱 여기는 이제 2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4배를만 해주면 되니까 m은 요 값의 4배가 돼서 m 값은 마이너스 9 그리고 n은 2분의 1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4배 해야죠? 4배 해서 2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되고요. 이게 또 뭘 구하는 거지? 543에 m 더하기 n을 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요거 비율 이거 너무 급하게 한 것 같은데 이거 괜찮나? 혹시 여기가 이게 왜 이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요거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면 약간 이런 거거든요. 숫자로 하면 이게 좀 어렵지 않은데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게 이제 물론 비례식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도형에서 닮은비 이용해서 길이 짜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연습을 해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내가 x라고 잡으면 이 길이가 얼마일까? 뭐 요거를 구하는데 원래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그죠? 2 대 3은 네모 대 x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의 것끼리 곱하고 안에 것끼리 곱해서 네모를 구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네모가 이제 3분의 2x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식이 복잡해지고 또 문자로 나오면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어떤 방식을 쓰면 좋냐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제가 한 방식은 이렇게 바깥에 안에 거를 곱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이 비율을 맞춰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3대 2여서 3에서 2로 가려면 사실 여기는 이 3이라는 숫자를 1로 만든 다음에
그죠? 1로 만들려면 이제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배 주면 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3대 2에서 3에서 2로 가려면 3으로 나눠서 2배 뭐 해주면 이제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네모 또한 마찬가지로 네모는 사실 x 입장에서 어떻게 주면 돼요? 그쵸? 3으로 나누고 2배 준 이 비율을 그대로 따라가 주면 이 네모라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지금 2면 이렇게 갈 때 3으로 나누고 2배를 하는 느낌으로 똑같이 비율이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여기가 x면 여기 길이는 x를 3으로 나누고 2배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사실 베타에서 알파로 갈 때 베타로 나눠서 알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x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길이로 갈 때 베타로 나눠서 알파 베타 하면 바로 이 길이가 결정이 되니까 요거는 잘 익혀두시면 두고두고 편하게 연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요 문제는 일단은 근해 공식을 요상하게 정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건데 좀 이렇게 치환을 했고요. 근데 이 잘못된 근해 공식으로 구한 근이 이제 여기서의 근은 PQ인데 그게 PQ고, 그리고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의 알파 베타는 그리고 여기서의 PQ는 결국에 잘못 구한 요 근의 공식에서의 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 잘못 구한 근의 조건을 가지고서 요 조건식을 하나 주고, 그럼 이 잘못 구한 거 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미지수인 k를 구하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럼 그 k를 구해서 제대로 구해라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근해 공식을 좀 써보면 여기에 있는 요 식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쓸 거거든요. 그럼 얘는 2b분의 그러니까 이제 2분의 a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bc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32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로 두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두고 뭐 요런 식으로 식을 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요게 이제 두 근이라고 근의 공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p고 요게 이제 q입니다. 그런데 이제 p가 사실은 알파 더하기 4고 q가 이제 베타 더하기 4다. 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짝 지어주면 이렇게 알파와 베타에 관한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조건식이 거기에다 각각 1씩 더한 수를 곱한 게 2다 인 거니까 저는 여기다가 각각 1을 이렇게 더해 보려고 해요. 그럼 1을 더하면 여기는 이제 2가 더해지겠죠? 여기는 분모 위로 올라가서 2가 이렇게 더해지게 되니까 이렇게 된 식을 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곱하면 4분의 앞에 거는 k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니까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리고 뒤에 거는 빼기 k제곱 플러스 32라고 쓸 수가 있는데 요 값이 2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k제곱 날라가고 4k에 빼기 28, 그래서 너는 4k 빼기 28이 오른쪽에 분모 두 개 넘겨주시면 요거 이제 8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4k가 36이고 k는 9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k 값이 9니까 여기에 있는 이 k 값 9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올바른 걸 구해주면 되고, 그럼 얘가 이제 9면 두근의 합, 올바른 두근의 합을 좀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되니? 요게 이제 계산해보면 9x제곱 일단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렇게 곱한 게 8x죠. 그럼 8 곱하기 9 하면 얘는 72x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냥 x가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73x. 뭐 그리고 이제 뭐 상수항은 사실 몰라도 되죠. 왜냐면 이거는 0이다 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두근의 합이니까 두근의 합만 구하면 얘는 마이너스 9분의 73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문제 이거 되게 빡세네. 자, 아무튼 합이 요겁니다. 마이너스보다 9분의 73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